예, 우선 이 장기 계획들은 항상 도출되는 내용이 비전, 목표 또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정리하실 때 함께 꼭 정리하셔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비전을 보시면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이다라고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 안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큰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는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이다라는 목표고요. 그에 따른 전략이 생태 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와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제 환경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라는 목표에 의해서 건강 위의 환경 요인의 저감 그리고 미래 환경 위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이 전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국격에 걸맞는 지속 가능 환경이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전략으로는 창의적 저탄소 순환 경제의 정착과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선도에 관련된 내용이 전략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권을 실행하겠다라는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비전과 목표였고요. 보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주시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분야에서는 전략 1번인 그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주요 과제와 키워드를 한번 짚어보시겠는데요. 우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 한반도 생태 용량에 대한 확충 부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연결성 강화 부분이 강조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3대 핵심 축으로 계획이 되었던 내용이 4대 핵심 축, 그 하천과 이 수변 공간들을 포함한 이런 4대 핵심 축이 수립되었다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그 가장 유력한 문제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국가 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 따라서 보호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함께 이 확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유생물종 유전자원에 대한 발굴 보전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생물자원 유전자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서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진 방안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가 이제 연안 생태계 또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생태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라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우리 국가환경 정책에 들어가게 된 내용이죠. 따라서 추진 방향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현명한 이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 관리를 강화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제도와 같은 그 사전 예방적 제도들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생태 용량 확충에 대한 부분에서 4대 국도 생태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그 DMZ 생태축과 백두대간 생태축 그리고 도서연안 생태축의 3대 핵심 축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 그 수생태축, 즉 하천을 위주로 하는 수생태축이 추가가 되면서 4대 축으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된 하천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훼손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이 보전에 대한 환경성을 개선하면서 수변구역이나 수변 생태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환경 생태 유량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키워드들은 모두 각각 개별적인 용어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집 분야에서 출제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핵심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군집 내에서 핵심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생태계 내에 그 개체군 간의 상호 관계들,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생태적 지위나 또는 경쟁이나 공생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논술 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메타 개체군에 관련된 내용은 용어와 논술에 걸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 개체군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군집 부분에서 천의를 키워드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의에 있어서는 그 천의의 계열 그리고 모형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의에 대한 어떤 그 유형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조금 과거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양상이고요. 최근에는 천의의 그 모델 그리고 이것을 복원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출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제 빈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23회 중 20회에 걸쳐서 4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태학 중에서도 특히 이 군집과 천의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2.1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군집과 천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으로 정리를 우선순위로 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출제 키워드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핵심종이나 기대종과 같은 보건 목표 가이드종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생태적 지위나 천의 그리고 천의의 모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안점으로는 최근 생태학 문제들이 큰 비중을 갖고 출제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연환경관리기술사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군집 그리고 천의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생태학 분야의 그 부분적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연관성을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체, 종, 그리고 개체군, 그리고 군집으로 이어지는 그런 위계, 그리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인 군집 내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쟁, 공생, 피식과 포식과 같은 그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수 정리 분야로 보시고 반드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천의에 있어서는 발생 유형이나 모형을 정리를 해두시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국제적 동향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발맞춰서 이 국가적 측면에서의 환경 정책들이 수립이 됩니다. 국제적 움직임은 그것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국가가 혼자서 독립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그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서 자국적 방침들을 수립을 하게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그 환경 계획의 체계를 이해하시고 그를 통한 장기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기본계획과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침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새롭게 나오는 지침들이 항상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셨다가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연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정책에서의 현재까지 키워드는 3대 핵심축과 5대 광역축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습지축을 추가해서 하천 습지축이 추가되면서 4대 핵심축으로 바뀌는 내용이 가장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보호지역 지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 관련 법률에 있어서는 일단 법률의 체계를 이해하시고 환경정책기본법의 키워드인 국토환경성 평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연동제 시행을 위해서 국가환경지도로 구축될 것을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그 생태자가 붙는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와 같은 키워드들을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공업법에서는 그 용도지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습지보전법에서는 이제 습지보호지역 문제,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서는 그 스코핑이나 평가 분야 및 항목 중에서 그 자연 생태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자연환경관리기술사에서 출제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기 환경 분야의 온실가스의 항목도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모든 그 평가 분야 및 항목을 다 우리가 섭렵을 해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특히 자연생태 환경 분야에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현황조사, 영향예측, 그리고 저감방안 수립에서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이르는 그 전반적인 단계를 항목별로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 확대된 내용이나 그다음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역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시를 중점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도 함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